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는 빠지직 송건웅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좀 중요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전기기사 필기, 전기산업기사 필기 출제 기준이에요. 제가 갑자기 출제 기준을 왜 가져왔냐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걸 놓친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하고 있진 않은가, 이러한 물음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아직 시작 안 하셨다면, 그리고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셨거나 어느 정도 시작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 출제 기준을 한 번쯤은 꼭 보고 넘어가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출제 기준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게감과 중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여러분의 학습에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가 어떠한 시험인지, 어떠한 출제 기준과 범위를 갖는지 알고 시작하셨나요? 대부분의 분들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확인하고 들어갔을 때 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대상, 그러니까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에 대해서 먼저 알고 들어가면 내가 그것에 맞춰서 준비를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싸움에서 내가 승리를 할 확률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출제 기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항목별로 살펴보면서 내용을 한번 전개해 나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전개해 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재가 이 출제 기준에 부합하게 제작이 되었는지, 내가 적합한 교재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전기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이 기준은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어떤 출제 기준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큐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받은 거거든요. 자, 그 말은 뭐예요? 시험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직접 공지를 내린 겁니다. 그러면 그 기관에서 우리는 이렇게 출제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이 이런 내용을 보지 않고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교만하지 않나, 오만한 것이 아닌가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출제를 할 건데 너희들 이렇게 공부해라 라고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리 대회가 있다고 해보죠. 근데 요리 대회 심사 기준이 오로지 맛으로만 평가한다고 이렇게 기준을 내놨는데, 이제 요리사가 플레이팅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심사 기준과는 적합하지 않죠. 오로지 맛으로만 평가를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될 공부를 하고 있진 않나? 혹은 더 지나치게 공부를 하고 있지 않나? 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기억하시면서 한 번씩 살펴볼게요. 자, 직무 내용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런 내용에 대한 시험이다, 이런 직무이다. 자, 필기 검정 방법은 객관식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정확히는 CBT 시험입니다.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라 그래서 컴퓨터로 시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장은 이제 시험장에서 나눠주거든요. 거기에 이제 풀이를 하고 정답만 컴퓨터로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 보는 것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수는 100문항이 되고요. 요 시험 시간이 2시간 30분인데 이제 이렇게 안 될 겁니다. 100분으로 줄어들었어요. 자, 시험 시간이 100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00문제를 100분 안에 풀이를 해주셔야 되겠더라. 근데 큐넷에서 100분으로 하겠습니다 발표를 한 뒤에 아직 그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변이 없는 한 2025년부터는 100분으로 줄어들 텐데, 이제 특이한 내용이 또 올라오면 큐넷에서 공지를 해주겠죠. 그래서 그 공지 올라오면 발빠르게 영상 제작해서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필기 과목명 보겠습니다. 총 전기 자기약, 회로, 제어, 기기, 자기약 등등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체크해 가면서 봐야 되냐면,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 있죠. 교재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교재가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나? 이런 것들 한 번씩 꼭 체크해 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교재들은 잘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간혹 안 돼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잘 참고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비교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재 예를 들어 정정기 및 정정 유도 파트가 있어요. 그럼 이제 공부를 할 때 어떠한 부분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냐면 큐넷에서 우리 이러한 내용을 시험 문제에 낼 거야. 이런 출제 기준을 가지고 시험 문제 낼 거야 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은 이 목차에 가서 이러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세세 항목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교재의 목차들을 보고 세세 항목을 내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정립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스크롤하면서 볼 텐데 전기기사가 이런 식의 범위를 갖고 시험을 내는구나 이거를 인지하고 들어가시면 지금껏 해왔던 것과는 다르게 조금 더 시야가 넓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면 좋겠지만 그러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 보시면서 비교는 하실 수 있잖아요, 교재랑. 그래서 제가 천천히 넘기면서 중요 내용만 언급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전기자기학 보겠습니다. 전기자기학 20문제 출제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요 항목 진공 중에 정전기에서 세부 항목 이렇게 나와 있고 세세 항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천히 스크롤 할 테니까 여러분 내용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공 중에 도체계 이런 것도 나오고요. 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이 스크롤 안 보시고 이제 다운로드를 큐넷 홈페이지에서도 받을 수 있고 다산에듀 네이버 카페에도 이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저랑 같이 이런 느낌이 있구나 같이 스크롤 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쭉 갑니다. 엄청 많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아마 갖고 계신 교재에는 축약을 좀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만 공부를 잘 하시면 크게 문제는 되진 않아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고 그걸 보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방향성 잡는데 매우 큰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넘겨볼게요, 여러분. 자, 쭉 갑니다. 엄청 많죠? 지금 전기 자기학만 해도 이렇게 많은 거예요. 자, 이제 전력공학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력공학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전력공학 몇 문제? 20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요 항목은 발변전 일반이라는 항목으로 여기 이제 발전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 수력발전, 화력발전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가볼게요. 전력공학도 20문제예요. 이런 내용 여기 쭉 봐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요런 게 있구나 여러분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 지금 구체적으로 볼 건 아니고 이건 하나하나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 공부를 하고 있는지 내가 이 교재에서는 어떤 것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천천히 한번 넘겨볼게요. 그래서 이 스크롤을 굳이 보지 않으셔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운로드 받는 방법 알려드렸죠. 거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똑같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전기기기 세 번째 과목입니다. 전기기기에서는 우리 이런 거 낼 거야. 그래서 직류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20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세세 항목으로 나와 있더라. 그래서 직류기 나오고 그 다음 동기기. 동기기는 이런 내용을 이제 내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많이 보셨죠? 집중권, 분포권 이런 거, 기타 권선법 이런 거 이제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학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넘어갑니다. 자, 쭉 넘어가서 자, 전력 변환기. 여기는 이제 정류 내용이 나오는 거죠. 정류 내용. 그래서 정류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요. 그다음 변압기 너무 많이 봤다, 그죠? 변압기도 나온다. 그래서 변압기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우리가 다 익숙하게 봐왔던 것들이고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단어 정도 한번 쭉 봐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공부할 때 이거 그때 봤던 건데? 라고 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유도전동기가 마지막 이렇게 5번으로 구성을 해놨네요. 그래서 유도전동기 이런 식으로 시험 우리 이렇게 낼 겁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갑니다. 자, 쭉 가서 쭉 갑니다. 자, 이제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이 나와요. 전기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회로이론만 나오지만 전기기사는 회로이론과 제어공학 모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로이론 10문제, 제어공학 10문제, 전기기사는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20문제 안에 회로와 제어 모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로이론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해놓고 산업기사 하시는 분들은 산업기사 하시는 내용도 다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스크롤 정도로만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한번 마무리 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라플라스 변환 같은 것도 많이 봤잖아요. 라플라스 정의, 변환, 간단한 함수 변환, 그 다음에 일반 라플라스 변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달 함수 이렇게 나오고 과도 현상도 많이 보셨죠. 그래서 RL 직렬이냐, RC 직렬이냐, RL 병렬이냐 이런 내용들 쭉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시면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세요. 아니 RLC 병렬 회로의 과도 현상은 없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 세세 항목 보세요. 출제 기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바로 우리가 어디까지 확장되는 공부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 자,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RLC 병렬은 없죠. RLC 병렬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준을 이렇게 잡고 어디까지 확장시킬 수가 있겠구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것이죠. 자, 제어공학 이제 나왔습니다. 제어공학에서도 쭉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쭉 나오다가 자, 마지막 이제 전기설비 기술 기준이라는 과목입니다. 20문제 나오고요. 총칙부터 시작해서 내용들 쭉 전개합니다. 전기설비 기술 기준은 KC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부분 KC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KC와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대한 어떤 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시면 그 내용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을 거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시험에서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제가 이제 전기산업기사를 가져와 볼게요. 자, 제가 전기산업기사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전기산업기사죠. 24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나와 있고 이 시험시간 역시 바뀔 겁니다. 그래서 기사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100분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참고해 주시고 역시 내용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내용은 기사와 유사하기 때문에 스크롤 정도만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전기산업기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기 전에 혹은 학습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이 출제 기준, 특히 세세 항목을 한번 보시고 학습을 시작하시거나 이어나가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재, 갖고 계신 교재가 이 세세 항목에 부합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산에듀의 속전속결 교재는요, 이 세세 항목을 모두 반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출제되었던 항목들과 비교를 해서 교재를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전속결 교재를 혹시 사용하고 계신다면 그
내용은 그냥 그대로 학습을 이어나가 주시면 무리가 없다. 이미 검토를 마쳤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콘텐츠를 제작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